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 경찰들도 우리 이제 장 소장님 나오 계시지만 예전에 현역 때는 아마 CCTV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경찰분들도 CCTV 덕을 많이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CCTV뿐만 아니라 특히 이 경찰의 매서운 눈이 한몫했다는데 먼저 영상 보시면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남성이 어디론가 황급히 달려가는데요. 이 남자가 간 곳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아하. 그래서 상담을 좀 요청을 하고 네. 잠시 유치원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상담 요청해요? 아하, 그런데 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아예 저기를 어린이집을 애초부터 범행 장소로 물색하고 들어가는지 이제 그건 뭐 나중에 경찰 얘기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주변에 70개의 CCTV를 동원해서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용의자의 검거에 나섰는데 아하.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하고 네. 접근을 해서 네. 조심스럽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아하. 이제 범인을 잡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요. 네. CCTV를 통해서 동선 같은 건 확인한 다음에 결국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보세요. 아, 저 장면이네. 아, 저 장면을 이제 사파 처리했으니까 더. 네. 바로 이분이 이제 좋은데요? 네. 매눈이라고 불리는 네. 이비호 경위님입니다. 아하. 이비호 충남 아산경찰서 강력 3진 저 때가 이제 CCTV. 아하.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범행 장면인데 네.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기도 하고 네. 당시에 또 강도 목적으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 지금 이제 저분입니다. 아산경찰서 강력 3팀장 이비호 경위님의 그 날카로운 매 눈에 딱 걸렸는데 자, 빨간 후드라는 옷도 검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비호 이 경위님의 얘기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범행이 한 4개 정도 발생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요. 그 발생한 복장이 다 빨간 후드더라고요. 청바지하고. 그래서 그 빨간 후드 입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뭐 계속 추적을 하게 돼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검거 당시에도 그 범인이 빨간 후드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계속. 바로 딱 보니까 기다 싶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방범 CCTV하고 주정차 카메라 그리고 이제 뭐 각 상점에 있는 그 사설 카메라 등 한 70여 개 정도, 70여 군데 정도 저기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뭐 지갑 같은 건 버리고 네. 주변에 버리고 뭐 돈은 다 사용을 하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도 생활비. 여쭤볼까요? 아, 생활비로. 좀 노숙식으로 생활을 해서 뭐 돈이 좀 있으면은 여인숙 같은 데서 숙식을 하고 없을 때에는 뭐 다른 뭐 폐가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숙식을 했더라고요. 네, 저 범인이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지금 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근데 CCTV 상으로 봐도 장 소장님 예.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젊은 뭐 한 많아야 30대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걸음걸이나 이 동작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매의 눈의 결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범인이 어리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매번 똑같은 옷을 입었대요. 그럼 금방 눈에 띌 걸 몰랐을까요? 그렇죠. 조금은 뭐 그렇게 아주 상습적이나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발적으로 이제 그 절도를 하는 그런 부류로 보이는데 네. 우선 첫째 그 후드티 하나는 하나의 단서가 됐을 뿐이고 아. 제가 지금 저기 보기에도 우선 걸음걸이가 조금 특이합니다. 아하. 예, 뛰는 모습도 그렇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아, 저 뛰는 모습. 아하, 예, 네. 뭐 경찰관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증거나 과학 수사로 해결 못하는 걸 육감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육감 수사로 하는 우리 그 경찰 과목 자체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때 당시는 빨간 후드티라고 하는 그런 그 조그만 그 단서조차 없었음에도 어두운 그 가게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그림자만 보고
비슷한 체형의 사람을 자기가 순찰 돌다 발견해서 검거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이게 뭐 좀 대단히 이제 육감이 발달한 네. 그런 경찰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모 방송에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정말 증거를 샅샅이 찾아도 없을 때 그 방금 말씀하신 걸음걸이, 법의학자들이 걸음걸이 자체도 인간의 특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걸음걸이가 하나의 단서, 증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저쪽 화면들 지금 보셔도 네네. 그 뛰는 장면이 조금 뒤뚱거리면서 뜁니다. 아, 저 모습이네요. 아, 단순하게 그러네요. 보통 사람이 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팔을 그 양옆으로 많이 좀 흔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약간 겹쳐지듯이 이렇게 그렇죠, 뛰는 그렇죠. 것도 보이고요. 네네. 아. 지그재그 형식으로 뛰기 때문에 저는 네네. 거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될 수가 있죠. 네.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 중에 이 사람이요. 그냥 단순 절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면 애초부터 더 흉악범죄로 돌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데 다름 아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대요. 이 얘기도 마저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칼하고 노끈, 장갑, 마스크 그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로 이제 뭐 범인 얘기는 뭐 강도도 하려고 뭐 가지고 다녔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절도 범행이나 강도 범행이 있어서 또 유치장에도 들어가고 이제 뭐 그런 생활을 많이 해서 부모한테 전혀 뭐 사랑도 받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잡아서 구속을 시키고 하는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근데 나중에 엄마가 찾아와서 좀 서로 대화도 하는 거 봤는데 사랑을 못 받아서 죄를 지은 것 같더라고요. 장 소장님,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 이비호 팀장님의 그 말씀 중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묻어나요, 지금. 예. 네. 참 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저런 그 비행 청소년, 네. 그다음에 저런 절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보면은 정말 이것은 그 어른들이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해 가지고 그런 환경에 내몰린 것이지. 네. 그 어린아이나 학생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모의 집안 간에 불화가 있다든가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밖으로 내몰리고 본인은 생계를 위해 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죄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은 우리 사회라든가 가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네. 조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명규 원장님, 이 여기 인터뷰 중에 이비호 팀장님의 인터뷰 중에 어렸을 때부터 절도 범행이나 강도 범행으로 유치장에 들락날락했대요. 근데 부모한테 전혀 사랑도 받지 못한 것 같다. 물론 이게 범죄를 정당화하고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화되는 요건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비호 팀장님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는데 마지막 분이 이게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죄를 진 것 같더라. 이게 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보통 이게 본성대 양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6대 4 정도로 생각합니다. 60% 정도는 본성이고 아하. 인간이 자라나는 건 한 40% 정도 영향을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분을 보다가 보면 일단 이분은 이제 지루한 노동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우리 생각에는 일해서 살면 되지. 그런데 지루한 일을 못 해요. 아. 그건 타고 태어난 점이 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아까 우리가 빨강 후드 얘기했던 부주의해요. 부주의하다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멈추지 못해요.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못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계획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범죄 수익이 있으면 다 써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은 타고 태어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분이 어느 정도 강력 범죄자가 되느냐 혹은 또 어느 정도 자주 범죄를 저지르냐 네. 인생이 어느 시기에 멈추냐 그런 네. 건 또 이분의 환경에 영향을 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네. 만약에 이 똑같은 성향인 사람이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환경적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뭐랄까요? 더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환경의 영향도 무시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데 근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단순히 잡아서
벌을 받게 한다고 해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네. 반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도 맞습니다. 전공, 뭐 교도소 간다고 해서 교화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교화가 되기보단 또 악화가 되는 경우도 왕왕 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강도로 발전하진 않았고 네. 지갑을 훔치는 절도 수준이지만 네. 언제든 잠재적으로 강력범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게 주머니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 과도, 네. 노끈, 네. 장갑, 어우, 마스크. 네. 그럼 사실은 본인은 아까 이 노동은 견디지 못하지만 더 범죄를 강화할 준비는 머릿속으로 계속 네.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맞닿으면 강력범죄자로 전환될 그러니까요. 잠재적 강력범죄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 감옥에 간다는 게 격리 수용을 함으로써 일정 기간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이 정도 죄로 우리가 뭐 종신형을 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벌을 내려도 마땅한 것이 아니고 네. 결국은 사회 복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사회 복귀할 프로그램. 아까 아. 본성대 양육을 6대4라고 최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 40의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 것이냐. 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면 네. 결국 잠재적 범죄자는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범죄를 그러니까요. 저지른다는 가정하에 살아야 됩니다. 네. 시민 불안하죠. 경찰은 할 일 넘치죠. 네. 이거 우리 사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드는데 어. 저는 이 양육의 부분, 이 네.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는 부분은 결국 함께 다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손 변호사님. 네. 근데 어쨌든 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정이 이렇게 딱 해도 죄는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혹시 뭐 예전에도 지금 전과가 있는지 유무는 뭐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추장에 뭐 들어간 적이 있긴 있대요. 그런데 이거 혹시 뭐 가중 처벌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어떤 행위를 했는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네. 단순한 절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수절도인데요. 네. 경찰도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특수는 왜 붙는 거예요? 특수라는 건? 네, 흉기를 추대하고 절도를 하면은 특수절도고요. 근데 네. 또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절도해도 특수절도거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과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절도를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그 이비호 팀장님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은 게 과도, 노끈, 장갑, 마스크 가지고 있었고 본인 이야기로는 강도를 하려고 가지고 다녔다라고 진술했다거든요. 네. 근데 강도는 실제로 실행에 착수를 안 하더라도 예비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강도 예비죄가 처벌되거든요. 그래요? 이 진술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강도 예비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8차례 걸쳐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상습이다, 좀 범죄의 습벽이 있다라고 인정되면은 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네. 종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이면 형량은 더 올라갈 수가 네. 있고요. 따라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고 뭐 어릴 때부터 이런 그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 엄정하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상당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 소장님 이런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죄는 미화돼 사람 미화하지 말 또 한 번 인용하게 됩니다만 이 사람 죄의 징은 분명 나쁘지만 그냥 갖다 나오면 또 다른 뭐 어차피 사회 또 편견 전과자란 편견 때문에 뭐 어디 들어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부분 그 직업을 못 구합니다. 그 직업을 알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고용이 그렇죠.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교화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그 최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에 들어서 새로운 수법을 배워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더 악화된 그런 상태로 이 사회에 다시 내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그 처벌보다는 이 밖에서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좀 체계적인 사회적 구조 시스템을 네.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온 길로 본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네. 그런 그 작업을 우리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장 소장님 같은 말씀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만 이 사회적 프로그램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망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더더욱 미비한 상태인데 글쎄요.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4개 정도 발생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요. 그 발생한 복장이 다 빨간 후드더라고요. 청바지하고. 그래서 그 빨간 후드 입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뭐 계속 추적을 하게 돼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검거 당시에도 그 범인이 빨간 후드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예.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계속. 바로 딱 보니까 기다 싶더라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방범 CCTV하고 주정차 카메라 그리고 이제 뭐 각 상점에 있는 그 사설 카메라 등 한 70여 개 정도, 70여 군데 정도 저기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다. 뭐 지갑 같은 건 버리고 네. 주변에 버리고 뭐 돈은 다 사용을 하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도 생활비. 여쭤볼까요? 생활비로. 좀 노숙식으로 생활을 해서 뭐 돈이 좀 있으면은 여인숙 같은 데서 숙식을 하고 없을 때에는 뭐 다른 뭐 폐가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숙식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 경찰들도 우리 이제 장 소장님 나오 계시지만 예전에 현역 때는 아마 CCTV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경찰분들도 CCTV 덕을 많이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CCTV뿐만 아니라 특히 이 경찰의 매서운 눈이 한몫했다는데 먼저 영상 보시면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남성이 어디론가 황급히 달려가는데요. 이 남자가 간 곳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아하. 그래서 상담을 좀 요청을 하고 네. 잠시 유치원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상담 요청해요? 아하, 그런데 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아예 저기를 어린이집을 애초부터 범행 장소로 물색하고 들어가는지 이제 그건 뭐 나중에 경찰 얘기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주변에 70개의 CCTV를 동원해서 빨간색 후드티를 입은 용의자의 검거에 나서는데 아하.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하고 네. 접근을 해서 네. 조심스럽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아하. 이제 범인을 잡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요. 네. CCTV를 통해서 동선 같은 건 확인한 다음에 결국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보세요. 저 장면이네. 저 장면을 이제 사파 처리했으니까 더. 네. 바로 이분이 이제 좋은데요. 네. 매눈이라고 불리는 네. 이비호 경위님입니다. 아하. 이비호 충남 아산경찰서 강력 3진 저때가 이제 CCTV. 아하.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범행 장면인데 네. 굉장히 좀 익숙해 보이기도 하고 네. 당시에 또 강도 목적으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 지금 이제 저분입니다. 아산경찰서 강력 3팀장 이비호 경위님의 그 날카로운 맨눈에 딱 걸렸는데 자, 빨간 후드라는 옷도 검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비호 이 경위님의 얘기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범행이 한 네, 저 범인이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지금 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근데 CCTV 상으로 봐도 장 소장님 예.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젊은 뭐 한 많아야 30대 정도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걸음걸이나 이 동작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매의 눈의 결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범인이 어리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매번 똑같은 옷을 입었대요. 그럼 금방 눈에 띌 걸 몰랐을까요? 그렇죠. 조금은 뭐 그렇게 아주 상습적이나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발적으로 이제 그 절도를 하는 그런 부류로 보이는데 네. 우선 첫째 그 후드티 하나는 하나의 단서가 됐을 뿐이고 아. 제가 지금 저기 보기에도 우선 걸음걸이가 조금 특이합니다. 아하. 예, 뛰는 모습도 그렇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 뛰는 모습. 아하, 예, 네. 뭐 경찰관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증거나 과학 수사로 해결 못하는 걸 육감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육감 수사로 하는 우리 그 경찰 과목 자체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때 당시는 빨간 후드티라고 하는 그런 그 조그만 그 단서조차 없었음에도 어두운 그 가게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그림자만 보고 비슷한 체형의 사람을 자기가 순찰 돌다 발견해서 검거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게 뭐 좀 대단히 이제 육감이 발달한 네. 그런 경찰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모 방송에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정말 증거를 샅샅이 찾아도 없을 때 그 방금 말씀하신 걸음걸이 법의학자들이 걸음걸이 자체도 인간의 특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걸음걸이가 하나의 단서, 증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저쪽 화면을 지금 보셔도 네네. 그 뛰는 장면이
조금 뒤뚱거리면서 뜁니다. 아, 저 모습이네요. 아, 단순하게 그러네요. 보통 사람이 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팔을 그 양옆으로 많이 좀 흔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약간 겹쳐지듯이 이렇게 그렇죠, 뛰는 그렇죠. 것도 보이고요. 네네. 아. 지그재그 형식으로 뛰기 때문에 저는 네네. 그거는 그 증거가 명확하게 될 수가 있죠. 네.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 중에 이